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시공된 현장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은 자재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루의 종류에서는 좀 가격대별로 따진다면 마루 전에는 물론 장판이 있겠죠. 물론 장판 중에도 두께에 따라서 아주 두꺼운 소리잠 5T짜리 소음 같은 걸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아기들인데 일부러 그런 걸 깔기도 하세요. 그런 장판들도 종류가 있다면, 마루의 종류에는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 또는 원목이 좀 얇다고 해서 천연마루라고 부르는 이 정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강화마루의 특징은 일반 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랑 다르게 일단 밑에 소재가 합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MDF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HDF라고 좀 더 잘게 부순 목재 가루를 압축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표면 또한 실제 원목이 아닌 합성 소재로 원목처럼 디자인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오히려 표면은 좀 강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단점이 나무 부스러기를 압축시켜서 본드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만큼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그런 게 좀 유의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어느 정도 시험 성적서를 기반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공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원목마루, 온돌마루는 주로 본드 시공을 한다면, 강화마루는 얇은 은박 매트를 깔고 끼움 시공을 해서 그 위에 그대로 놓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몰딩, 걸레바지라고 주로 하죠. 몰딩하고 걸레바지하고 마루 간에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서 실리콘을 도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띄어져 있으면서 마감재로만 시공이 되고, 얘네가 살짝 움직이죠. 그래서 실제로 발을 디뎠을 때 움직임은 크지 않겠지만 약간의 그런 공간이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문제점은 열 전도가 직접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매트 위에 그대로 얹어져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소음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 통통거리는 소음도 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열 손실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는 강화마루를 많이는 시공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좀 많은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런 시공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부분들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됐던 게, 개발된 지 오래됐죠. 많이 사용하는 게 온돌마루와 강화마루의 장점을 합친 강마루입니다. 그래서 밑에 합판은 그대로 사용되고, 표면은 원목이 아닌, 얇은 원목 필름이 아닌 합성 수지로 거의 원목 느낌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도 굉장히 강하고 찍힘도 덜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표면이 온돌마루와 강마루의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강도 때문에 개발됐다는 점.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강마루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강마루들은 그런 디자인들이 좀 다양하지 못했다면, 요즘에 거의 원목마루랑 비슷하게 패턴을 잡아요. 굴곡도 있고 질감도 원목처럼 그 골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가성비적으로나 또는 좋은 제품들을 선정했을 때는 그런 질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강마루의 가장 큰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씀드리면 가장 비싼 제품인데요. 원목마루에도 종류가 많이 나눠지는데요. 큰 개념은 원목의 두께예요. 원목을 좀 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두껍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품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요즘엔 거실에 타일을 깔고 방에 마루를 깔다 보니까 그 높이를 맞추게 그 두꺼운 마루들이, 물론 밑에 합판 소재를 두껍게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활용하시면 좋지만, 큰 맥락에서는 원목 두께도 두껍고 밑에 합판도 두꺼워야 그 또 레벨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시고, 아무래도 원목이 두껍다 보면은 나무가 하는 역할이 습도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습도 조절이라던가 실제로 밟아보실 때 질감도 확실히 달라요. 그런 점에서 써보시면은 정말 원목의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께에 따라서. 근데 단점은 이제 가끔은 원목 표면 자체가 너무 두껍고 천연이다 보니까 이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습기가 많은 계절에. 그런 점을 또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업체나 제대로 된 제품을, AS가 가능한 제품을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원목마루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많이 피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원목은 사실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 좋은 제품이 두껍게 들어가니까 비싼 만큼 장점이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강마루가 예전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 표면도 원목에 거의 준하는 질감을 갖게 됐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로 밟아보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수종에 따라서도 질감이 다르다는 것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일부러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새는 패턴도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표면도 원목과 거의 흡사하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모든 부분에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마루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목마루와 거의 준하는 그런 크기와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아마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라임뷰에 시공했던 강마루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밝은 계열이에요. 이번에 프라임뷰에 시공했던 건 전편에 나갔었는데 조금 샘플들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색깔을 깔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깔아놨을 때 어둡지도 않고 또 넓이가 190에 1900짜리라 가장 긴 와이드형이 이번에 출시돼서 저희도 깔았던 건데 그 넓이가 아무래도 훨씬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낌도 그때 보셨겠지만 넓어 보이고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또 실제로 밟아보시거나 만져보시면 원목과 거의 흡사한 질감을 갖기 때문에 아주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꼭 넓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방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 헤링본도 할 수 있고, 그럼 오늘 영상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시공에 또 반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공 방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한 9cm 정도 넓이에 길이는 한 1m 또는 1m 20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기본 사이즈를 다 이뤘었어요. 근데 점점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두께도 뭐 12cm 넓이에 또 길이도 길어지고 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최근에는 1900, 거의 2배로 두꺼워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1900에 길이가 심지어는 2m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m 90cm, 1900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한 판이 길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공법이었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는데 점점 또 다른 패턴이나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양화된 게 아주 요즘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원목 마루, 그리고 또 온돌마루, 그리고 천연마루는 그 원목이 좀 얇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강마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샘플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온돌마루, 그리고 원목마루, 그리고 원목마루, 또 원목마루네? 여기 이제 강마루, 이렇게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마루 같은 경우랑 강마루에 대한 이제 제품을 이렇게 직접 보셨을 때 제품들의 두께도 다양해요. 무조건 넓다고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집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거나 오히려 집이 넓어서 같은 큰 패턴을 깔아야 될 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니까 꼭 넓은 게 좋다라기보단 이제 넓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도형 아파트는 쭉 들어가다 보면 가로로 깔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길게 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판상형 아파트들은 주로 현관을 들어가면 왼쪽에 거실이 있으니까 앞에 화장실 또는 작은 방들이 배치되니까 막힐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가로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들에서 그건 기본 패턴이니까 크게 바꿀 수는 없는데요. 또 시공 방법에서는 헤링본 그리고 쉐브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헤링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엇갈려서 깔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시공 방법도 어렵고 거기에 맞는 뭐 강마루나 원목마루는 제품 없었어요. 오히려 원목에서만 시공돼서 뭐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원목마루로 제가 티크로 진짜 큰 맘 먹고 저희 집을 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대리석만큼 좀 비싼 거였는데 되게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수종이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 티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제가 시공해 봤을 때는 질감은 실제로 밟아보시거나 원목마루 쓰실 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크 계열이 물론 패턴을 요즘엔 너무 잘 느껴지게 만들긴 해요. 근데 오크 계열이 질감을 실제로 밟아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직접 만져보시고 참고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잠깐 3000% 빠지긴 했는데 원목마루 못지않게 요즘에 강마루도 나오니까요. 근데 실제로 피부를 대보시면 손보단 발인데 제가 발로 직접 밟을 수는 없어갖고 근데 진짜 대보시면 정말로 느낌이 달라요. 진짜 좀 두껍거나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종에 따라서 티크 같은 경우 고급스럽고 색감이 약간 연한 갈색이 좀 나는데 예뻐 보이긴 하지만 표면이 좀 매끈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크 계열은 좀 결이 많아서 직접 밟았을 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크가 굉장히 옛날 마루 밟듯이 원목 느낌이 많이 물씬 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가 보시면서
고르실 때 참고하시고 직접 만져보시면 좋겠다는 참고 사항이에요. 물론 디자인을 고르고 색감을 고르는 게 가장 인테리어에서 마루를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지만 의외로 질감도 좀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다는 말씀이었고, 강마루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렇게 폭도 크고 넓게 나오니까 표면감에 있어서도 좀 원목과 상당히 비슷하니까 그게 어떤 이질감이 있나 또는 원목이 더 훨씬 선호가 되시는지 그걸 만져보시고 좀 이렇게 느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헤링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전에는 원목 마루로만 시공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헤링본의 뜻이 청어의 뼈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많이들 유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만약에 복도용 같은 경우에는 헤링본으로 만약 시작한다 그러면 방 전체가 또 이렇게 엇갈려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패턴이 좀 유행을 좀 타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많이는 시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 공간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는 만약에 그렇게 시공이 된다고 하면 러그라던가 이런 걸 깔아서 가려서 뭔가 이렇게 패턴 느낌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쉐브론 방식의 시공이 있는데요. 호불호가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쉐브론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각선으로 잘려져서 서로 맞닿게, 저희가 이제 시공하면서는 헤링본은 훨씬 유명하고 많이 시공됐었는데 쉐브론의 타입의 제품들은 좀 그 이후에 헤링본이 유명해지면서 많이 생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쉐브론 같은 경우는 저도 알아보니까 16세기 유럽 궁전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다 또는 어떤 분들은 뾰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디자인 하시면서 또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헥사건, 스퀘어, 웨이브 등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긴 한데 그 쉐브론이나 헤링본처럼 시공 방법도 어렵고 또 거기에 맞는 자재들도 또 다른 패턴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또 비용적인 측면도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자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자재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편에 꼭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